거리낌 없이 이야기 상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학기 학부모 상담이 시작됩니다. 이제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도 했고 반 친구들과도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고 특별한 문제 없는데 2학기 상담 꼭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셔서 2학기 상담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하지만 2학기 상담이 어쩌면 1학기 상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2학기에 상담 신청서 오면 꼭 상담 신청하세요. 2학기에 내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과 나눌 이야기가 훨씬 더 풍부하고 많아집니다. 2학기 상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그 팁을 나눠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상담하라는 쪽지가 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우시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통화를 한다고 해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좋지 않은 말을 혹시 듣는 건 아닐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좋지 않은 말이라도 꼭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아프지만 그래도 받아들인다 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꼭 신청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상담을 하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아이의 모습이었는데도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들으면 참 맴짓이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완벽한 아이란 없잖아요. 이 부분이 괜찮은 것 같으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공부가 걱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 것 같고 공부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또 잘 못 지내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은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2학기 상담에서 어려운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하실 텐데 상담에서 우리가 꼭 하셨으면 하는 2가지 추천사항. 첫 번째, 상담의 시작은요. 선생님 칭찬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네, 선생님들도 학부모님 상담이 쉽지만은 않아요. 학부모님이 어떤 요구를 하실지,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그런 약간의 두려움, 긴장감이 있게 상담에 임하시는데요. 그런 상담의 포문을 열 때는 선생님 칭찬으로 시작하시면 훨씬 분위기가 스무스하고 좋아집니다.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이런 칭찬을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칭찬이 아니라 여기서 칭찬이라는 것은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변화되고 좋아진 점을 먼저 언급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자그마한 일화라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를 잘 잡아주셔서 생활습관이 잘 형성이 됐어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아침마다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서 아이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수학을 기본 개념을 잡는 걸 선생님이 많이 강조를 하셔서 개념 정립이 어려운 아이였는데 개념을 잡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들었던 일화를 생각하셔서 일화를 섞어서 그 이야기로 얘기를 꺼내면요 상당히 훨씬 스무스하게 시작이 됩니다. 꼭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안내장 주셨는데 그거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죠. 일단 상담을 시작할 때 칭찬으로 시작하면 분위기가 많이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칭찬을 듣고 상담을 시작하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 상담할 때는 우리 아이와 선생님과 있었던 일화 중에 잘 기억하셔서 선생님의 장점 덕분에 아이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는 아주 작은 이야기라도 좋아요. 그런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보세요. 상담이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2번째, 2학기 상담은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선생님의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내 아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많이 들으세요.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거 요즘에는 다중지능검사, 학습검사라든지 다양한 검사를 받으시는데요. 학습 검사를 받는 것만큼 아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자기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생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것을 선생님들은 어떤 내 아이만 색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위치에서 아이를 보기 때문에 아이의 장점이나 단점, 특성들이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되도록 이야기 상담에서는 많이 들으세요. 내 아이에 대한 일화들을요.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칭찬과 감사 인사로 상담을 시작하시면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다가 생각나는 에피소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아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보지 않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의 학교 생활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일화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이가 생활하는지 아이가 잘 말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지만 물어보면 꼬치꼬치 자꾸 잔소리가 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물어보기 힘드니까 이런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상담을 기회로 해서 아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어떤 일화를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어떤 단어를 쓰시는지 그거를 메모를 꼭 하세요.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메모를 꼭 하셔가지고 핵심 포인트를 메모를 해서 전화를 끊고 한번 쭉 리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아이의 학교 생활이 조금은 그려질 거예요. 선생님이 과목 담당으로 중학교는 들어오시기 때문에 잠깐 보는 건데 내 아이를 알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담임 선생님은 조회 종례 시간에 또 아이를 보시기도 하고, 또 그 아이에 대한 온갖 수업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모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굳이 영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과 상담을 잘 못하잖아요. 담임쌤 이외에. 그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지 않아도 그 반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학교 담임 선생님들은 이 아이에 대한 정보에 종합체, 중심 90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이에 대한 에피소드와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지내는 모습, 활동들이 선생님 귀에 다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임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이라서 음악 시간 되게 짧은데 잠깐만 보는데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포기하시지 마세요. 포기하시지 말고요. 아이들 상담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생활지도도 하시고 상담도 하고 전반적으로 반에서 아무리 역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반에서 거의 학교의 엄마 역할을 하니까요. 아이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객관적으로 또 파악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잘 들어보시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이 아이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집에서 해줬으면 좋겠는 게 있으면 진실하게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이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면 더 좋아지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들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정에서 보는 모습과 학교에서 보는 모습이 분명히 다를 텐데, 가정에서 보는 모습과 달리 학교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을 텐데, 가정에서 이런 거는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께서 엄마가 더 아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시고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본인의 생각들을 조금 더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객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줘야겠다라는 게 더 잘 보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마지막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정에서 채울 수 있는 능력까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학기 상담 어떻게 할지 두려워하시는 어머니들께 팁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마음을 열고 편안한 마음으로
선생님은 취조하거나 아이에 대해 취조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고 선생님과 엄마, 아이 이렇게 3인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아이를 서포트해주고 함께 마음이 맞아야지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시고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좀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면 더 좋은 상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만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상담했는데 이런 조언 못 들었어요. 아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라는 속상한 경우도 물론 있으실 수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또 다 잘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엄마가 볼 때 우리 담임은 아이들한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도 분명히 오랫동안 선생님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생님만이 갖고 있는 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상담을 하게 되면 내 아이에 대해서 하나라도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거리낌 없이 이야기 상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학부모 상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